하나, 둘, 셋, 넷. 현도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어가요? 오케이. 뭐야, 왜 이래?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현도님 학교예요? 학교야? 아니면 집? 학교야, 집이야? 집에 왔어? 알았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현장에 지금 누가 없어서 그거 방송하다가 잘 안 들리면 학원에 연락해 주세요. 봅시다. 자, 우선 뭘 보느냐? 그걸 먼저 할까? 자, 파트 3 1번. 아마 3페이지일 거예요. 거기에 요거 여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요거 봅시다. 자, 전화가 꺼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거 뭐야 이게 전화기를 통해서 방송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화기를 통해서 방송할 때 누가 전화가 오면 이게 촬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모드로 해둬서 그래요. 근데 왜 지금 나한테 전화할 일이 있나? 나한테 전화할 일이 있나? 지금 얘기하시면 돼요. 왜 뭐 궁금한 게 있었나요? 어휴. 그래. 학원 전화번호요? 학원 전화번호 뭐더라? 나도 학원 전화번호 잘 모르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요거 봅시다. 표면 장력. 이거 완전히 중요해. 자, 우선 표면 장력에 대해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우선 이 표면 장력에 대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중요 현상, 뭐냐면
표면 장력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물리가 됐건 생물이 됐건 화학이 됐건 입시에서 아주 잘 다뤄지는 주제거든요. 이유는 그 뭐 화학원이건 화학투건 공교육 과정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뭐 영재고 과학고 학생이건 관계없이 뭐 아니면은 일반 계고에 수능만 공부하던 학생이건 교과 과정 중에 다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물리학적으로도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도 지구과학적으로도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공통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융합형 혹은 실용형 문제들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에서 아주 잘 나오는 편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관찰되는 현상, 이게 있겠네요. 표면 장력은 항상 이겁니다. 액체는 그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최소화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은 표면을 최소화한다.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구가 잘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액체는 구 형태를 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물컵 같은 데다가 그 뭐냐면 컵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넣어두면 이제 그릇 모양에 따라서 이제 물의 모양이 결정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컵에 따라 놓은 물이 보시다시피 구형인가 봤더니 그렇지 않죠. 컵에 따라 놓은 물은 그 뭐냐면 구가 아니라 컵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강이나 바다에 가서 물을 보면 그 물들이 구형으로 있나요? 아니죠. 그냥 막 이렇게 평평한 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구를 이룬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여기서의 이 구를 이룬 바로 외력, 특히나 중력 같은 것들이 없을 때 액체가 구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즉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으면 그 물이 그 컵 모양에 따라서 변형이 되죠. 그건 뭐냐면 그 물이 따라 있는 그릇에 중력이 작용하고 물에도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물이 그 그릇 모양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지구에 있는 바다나 뭐 아니면 강에서 물은 이렇게 평평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뭐 때문이에요? 바로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액체가 구를 이룬다는 얘기는 외력이나 중력이 없을 때 구가 잘 되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됐건 구를 이루건 뭐 외력이나 중력이 있어서 뭐 약간 모양이 달라지건 간에 그 표면을 최소화하는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그 뭐냐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의 액체, 특히나 물 같은 걸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이런 식의 평평한 표면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 강이나 바다 같은 경우 우리가 평평한 수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외력, 특히 중력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외력이나 중력 같은 게 없는 경우 진짜로 이렇게 물이 구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뭐 우주를 다룬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우주의 무중력 공간에서 물이 이렇게 동글동글 맺히는 그런 영상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다가 영상에 뭐 무중력 공간에서 물의 모양 뭐 이런 거 치면 그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공간에서 물이 동글동글해지는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뭐 여하튼 뭐 지구에서는 이렇게 평평한 수면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자, 뭐 개념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약간 조금 규칙적으로 그려놓게 됐는데 여기 동글동글한 얘네들은 액체를 이루는 분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액체가 그 뭐 만들어지는데 액체에 있는 어떤 분자들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물이라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H2O 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액체를 이룬다면 이건 반드시 분자 간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분자끼리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야 그게 엉겨서 액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분자끼리 이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액체가 아니라 뭐로 존재하겠습니까? 바로 기체로 존재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들리죠? 잘 전달되죠? 선도야? 오케이. 아유, 이게 막 옆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게 확인하기 어렵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분자 간 인력을 편의상 이렇게 이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분자에 대해 이 녀석이 분자 간 인력이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노란색 짝대기 하나하나가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주변에 있는 것들이 둘러싸면서 각각 분자 간 인력들이 이리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뭐 모든 분자들은 주변 분자들이랑 다 이렇게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나서 그게 사람 눈에 이 액체 덩어리로 보일 텐데 이때 여기에서 이 표면에 있는 어떤 분자에 대해 짜잔 분자 간 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 놈하고 요 놈. 자, 각각 뭐 표현을 한 거냐면요. 이 녀석은 액체 내부 분자고요. 요 녀석은 액체 표면 분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내부 분자 주변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표면 분자 주변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뭐 인력 하나의 그러니까 그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 하나하나의 인력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내부에 있으면 이 분자 주변을 둘러싸는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의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인력 전체가 커지는 거고요. 표면에 배치가 되면 표면 이쪽에는 다른 분자가 없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둘러싸는 분자 개수가 적어서 이 분자 사이의 인력 전체가 작아진다라고 지금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내부 분자는 이 P 자, 이게 뭡니까? 위치 에너지죠. 바로 내부 분자는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리고 표면 분자는 이 위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겠죠. 자, 인력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더 작은 값을 갖고 인력이 작아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지는 어떤 수리적인 결과가 있죠.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가 이 인력 청력으로 만들어진 에너지인데 인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위치 에너지는 더 작은, 그러니까 그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큰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력이 작을수록 그 위치 에너지는 커지는데 그 말은 인력이 작을수록 크기가 작은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리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여기까지가?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논리 아시겠어요? 현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표자가 자발적으로 내부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물체인데 가상적으로 손바닥 면을 기준으로 한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물체를 자 놓으면 아래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때 이 손바닥 면에 대해서 손바닥 면에 닿아 있으면 이 녀석이 위치 에너지는 작은 거고요. 손바닥에서 떨어져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커진 상태라고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큰 값이고 여기 위치 에너지가 작은 값이거든. 그럼 모든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큰 데서 위치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위치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 봅시다. 여기는 인력이 작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인력이 크기 때문에 위치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자는 자꾸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아하, 바로 저 표면에는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바로 최소 개수의 분자만 배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다 안으로 내려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표면에는 저 분자의 개수가 많이 배치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표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액체는 항상 표면이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중력 같은 것들이 없다면 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표면 장력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표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면 장력과 관련된 두 번째, 자, 이거 줄게요. 이 표면 장력을 약간 수리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데 요거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렇게 첫 번째는 정의. 자, 뭐 어쩐 거냐면 여기가 꿀같이 어떤 끈적한 액체입니다. 요게 이제 손가락이죠. 손가락으로 꿀을 딱 찍어서 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꿀처럼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경우, 물론 당연히 뭐 끈적하건 아니건 이 접시 위에 평평하게 있으려고 하지만 거기에 손가락의 표면을 딱 찍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딱딱 들어 올리면 꿀이 손끝에 묻어가지고 위쪽으로 살짝 빨리 올라오죠.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저 액체의 표면적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그리스 알파벳인데 읽을 때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래서 액체의 표면적을 d 시그마만큼 느리는데 필요한 일의 크기를 dw라고 해봅시다. 원래 액체의 표면이 있었는데 그 면적을 시그마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손끝으로 찍어서 확확 들어올릴 때 이렇게 약간씩 표면이 늘어나잖아요. 그 정도를 d 시그마라고 하면 이때 해주는 1 dw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성립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dw하고 d 시그마가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저 표면 장력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비례 관계에 있으면 바로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비례 상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알파벳 감마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게 표면 장력 현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수식인데 이때 여기서 이 비례상수 수식 감마에 대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례상수가 있고 이 감마를 이렇게 빼서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 값을 요걸 비례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이거를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정의되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묘하게도 어떤 개념하고 어떤 개념이 비례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비례상수를 어떤 물리량으로 정하는 좀 흔치 않은 어떤 예시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이런 식으로 그 액체의 표면이 늘어나고 그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비례상수를 표면 장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얘 단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로 나누는 거죠? 2를 표면으로 나누는 거니까 1의 단위와 표면적의 단위로 저 표면 장력을 단위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1의 단위는 보시다시피 줄이고요. 표면의 단위는 미터 제곱입니다. 요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1N의 힘으로 1m를 끌고 가면 그게 원줄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미터 제곱이 있고 미터가 있으니까 나누시면 미터 뉴턴 퍼 미터가 되겠죠. 이게 바로 표면 장력 혹은 장력의 단위 체계입니다. 즉 미터라고 하는 줄에 어떤 선에 작용하는 힘 그거를 저렇게 표면 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중에서 물리량 중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거든요. 얘는 그 개념이 어떤 힘을 그 힘이 작용하는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힘의 단위하고 단면적의 단위를 생각을 해보자면 힘은 단위가 뉴턴이고 단면적은 단위가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럼 압력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2차원 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장력은 표면 장력은 1차원 선에 걸리는 힘의 크기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면 장력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결국 이 표면 장력을 감마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엔 어떤 영향이 있느냐? 감마가 바로 이제 표면 장력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감마 이렇게 합시다. 제목을. 자, 첫 번째 1.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 요게 클수록 감마가 커집니다. 자,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크다.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 간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얘를 억수로 벌려가지고, 만약에 분자 간 인력이 강한데 그걸 억지로 이압 뜯어가지고 표면을 늘리고 싶어. 그럼 액체의 표면이 늘어난다는 건 분자 간 인력이 있는데 그걸 잡고 이압 이렇게 끌어내가지고는 이 안쪽에 있는 액체 분자가 또다시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분자고 어떤 분자를 벌려서 틈을 만들고 거기에 내부에 있던 분자를 다시 끌어올리는, 이게 바로 표면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그 분자 간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얘 분자끼리 이렇게 끌어당겨 있는데 얘를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벌리려고 할 때 이 분자와 분자가 이 틈 사이가 잘 벌어지겠어요? 이걸 벌어뜨릴 때 힘들겠어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표면 장력,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이 강할수록 이 면적을 늘릴 때 여기에 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서로 세게 잡아당기니까 그걸 억지로 늘려서 또 다른 분자를 끼워 넣게 할 때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여기에 있는 동일 면적 변화에 대한 일의 소요가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이 표면 장력도 커질 것이고, 그러니 분자 간 인력과 이 표면 장력은 아주 밀접한 어떤 관계가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H2O는 표면 장력이 매우 큰 액체 중에 하나예요. 왜냐? H2O는 아시다시피 분자 간 수소결합을 하는데 이 수소결합이 바로 분자 간 인력 중 매우 큰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분자 간 인력을 억지로 이겨야 이 H2의 표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H2의 표면을 늘릴 때는 일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 표면 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과 관련된 어떤 가장 첫 번째 성격 중에 하나는 이 분자 간 인력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거예요. 액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표면효과란 말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자, 우선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액체 부피에 대한 액체 표면적 이 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하학적인 입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액체가 9를 이루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액체가 9가 되면 그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 될 거고 표면적은 4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그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그 9의 반지름이 클수록 이 비율은 작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역으로 그 9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 비율은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액체 방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당 표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면이 늘어날수록 표면 장력 효과는 더더욱 강화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요거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 크기가 작을수록 구에 가까워지죠.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그 비 오면 그 유리창에 물방울 맺히죠. 자, 비가 막 오면 막 부서부서 내리다가 거기에 있는 유리창에 막 물이 탁 묻잖아요. 그럼 이때 당연히 그 물방울이 유리에게 탁 묻을 텐데 당연히 그 비 올 때 물은 유리창에 잘 맺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하고 유리 사이에는 인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리라는 물질의 특성상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서 물방울이 뭐냐면 유리창이 굉장히 잘 맺혀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이건 언제건 하여튼 언제건 비가 올 때 유리창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유리창에 그 물방울이 막 맺혀 있는데 당연히 물방울에 유리창에 맺혀 있는 물방울도 물방울 크기가 좀 큰 놈이 있으면 좀 작은 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크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물방울도 있지만 이게 물이 이제 유리창에 딱 부딪히면서 콱광 쪼개지면서 구석탱이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조그만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체가 구가 되고 싶지만 중력이나 외력이 있으면 그 영향 때문에 구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중력이나 외력이 없어야 구가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은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약간 처진 모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있고 물방울이 딱 맺히면 동그랗게 이렇게 딱 맺혀 있는 게 아니라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물방울이요,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여기 맺혀 있는 그 유리창에 맺혀 있는 물방울의 모습이 점점 더 구에 더 가까워져요. 뭐가 있어도 중력이 있어도. 그게 뭐 때문이냐? 물방울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표면의 비율이 더더욱 커지고 표면에서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응집력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중력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물방울은 정말로 구에 더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이 강하게 나타나려면 혹은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려면 이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간 인력이 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액체 덩어리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 장력 효과가 강화돼요.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 이제 표면 장력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식입니다. 이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식을 좀 써드렸지만
뭐 수식과 관련돼서 막 구체적으로 물리학처럼 계산을 하고 그런 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방금 써드린 요 말 이런 것들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자 여기 지워볼게요. 당연히 뭐 이런 그 수학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증명 과정이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뭐 단기에 공부를 한다거나 뭐 할 때 모든 수학적 증명 과정을 다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그냥 탁탁 외우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표면 장력이 난데없이 압력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 1차원 선에 작용할 때 그걸 장력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압력은 그 힘이 2차원 면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런 어떤 면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뭐 액체의 표면이건 뭐 섬 위의 면이건 자 이렇게 내가 양 끝단을 잡고 이렇게 쫑쫑 잡아당기면 이렇게 이 라인으로 힘이 걸리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그 장력인 거예요. 1차원의 힘을 작용했을 때 선에 걸리는 힘. 자, 그런데 이 선을 요런 선도 한번 가정을 해보고 요런 선도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힘을 주는 선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는 이쪽에서 당기고 누구는 반대쪽에서 당기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면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1차원에 걸리는 힘을 2차원 전체에 대해서 모아버리면 그게 바로 압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2차원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압력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압력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수식으로 표현되냐면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ST는 그 표면 장력을 영어로 ST, 그러니까 surface tension이라고 해서 여기는 S하고 T를 따서 이렇게 ST 이렇게 쓴 거고요. 압력을 프레셔라고 하니까 P 이렇게 썼고요. R은 바로 언급하고 있는 액체 구 반지름을 R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감마는 바로 앞서 언급한 표면 장력이죠. 자, 그럼 이 수식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유도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유도 됐고요. 우선 외웁시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수식 하나를 외우라고 하냐면 충분히 이것에 대한 직관적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잘 보세요. 표면 장력 효과가 나타나려면 첫 번째 분자간 인력이 크면 된다고 했죠. 그 분자간 인력이 바로 표면 장력을 결정하는데 그 분자간 인력 혹은 표면 장력 자체가 커지면 그 분자들이 응집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지니까 그 압력 자체도 아주 커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액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비율이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액체가 더더욱 동글동글한 모양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 액체 구의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로 수축하려고 하는 그 힘이 더더욱 강해지니까 여기에 있는 그 압력이 더 커지고 그 덕에 액체가 더더욱 구형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번 효과하고 2번 효과를 말로 쓰면 이건데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비례상수 2가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유도 과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외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효과는 R분의 2감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이제 여기 자, 요 기억하시고 여기 지울게요. 이제 자, 그래서 그 다음 1.3 바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관 현상. 자, 모세관 현상은 뭐 하이탑 등의 고등 교과서에서도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내 장담컨대 그냥 고등학교 교과서만 보고 모세관 현상을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그냥 보통의 고등학교 책에서 설명하는 모세관 현상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 모세관 현상을 이해했다?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이제 하나하나 좀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서울대 입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밥을 깐 거예요.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 한번 생각합시다. 메니스커스라는 어떤 현상이 화학에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딱히 없습니다. 번역이 없고요. 그냥 메니스커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왜 이 메니스커스라는 말을 쓰느냐? 이건 사실 영한사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한사전에 뒤지면 이게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영한사전에 이런 말로 나와요. 초승달 모양이다 라고 영한사전에 나옵니다. 아니 뭐 지구과학 할 것도 아닌데 웬 초승달 모양?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뭘까? 이겁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조금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자, 요때 여기서 이게 이제 뭐냐면 유리관입니다. 자, 재질은 유리로 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는 관이라는 뜻인데 유리는 알 거고 관은 뭐냐? 관은 아래하고 위가 다 뚫려 있는 걸 이걸 관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때 여기다가 놀라웠게도 물을 담아두면 자, 물이 어떻게 되느냐? 좀 과장해서 그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있는 관의 물이 약간 아래로 오목한 모양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물론 아주 확대해서 과장해서 그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로 이 정도로 큰 이런 그 관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반지름이 한 1mm 정도의 아주 얇은 관을 지금 쫙 확대해서 그린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확대했을 때 이렇게 이상한 물 표면이 아래로 오목해지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초승달 모양의 곡률과 닮았다고 해서 이런 현상을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유리라는 녀석이 있죠. 근데 이제 유리는 여기 이제 구성 성분이 뭐냐면 바로 실리콘과 산효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과 산소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리는 실리콘과 산소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바로 이게 물 분자죠. 그러면 실리콘 산소의 산소와
물 분자의 요 수소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유리창에 비가 내리면 물이 유리창에 잘 맺혀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리하고 물은 인력이 커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력이 바로 수소 결합이에요. 그래서 유리하고 물은 수소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 물은 유리와 특별한 어떤 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어떻게? 짜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물 분자와 유리 사이의 수소 결합이 여기 이제 뭐 조금 좀 약간 비전문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 수소 결합이 여기서 부착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어쩌든 이 관이나 이 물 다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지구에 있겠죠? 그럼 지구에 있으면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뭐야요? 바로 중력이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중력과 여기에 있는 요 수소 결합 요렇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합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합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요 수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에 물을 따라 두었을 때 요 수면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현상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실험 같은 걸 했을 때 진짜로 저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실제로 저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진짜로 눈 크게 뜨면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거든요. 2분에 한 번 걸로 끊긴다고요? 지금도 끊겨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끊겨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마 그 학원 인터넷 문제 때문인데 이게 스트리밍을 하면 항상 이래가지고 이게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안 끊기는데 스트리밍이라서 이게 한계가 있네요. 자, 그러면 끊기는 것 같으니까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화장실 갔다가 한 10분 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때문에 약간 끊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